박성규 전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내에서의 반응을 오늘 중앙일보가 취재했는데요. 올 것이 왔다. 또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인데 착신부대라고 아십니까 혹시? 착신부대? 알죠. 예,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 이 착신부대, 그러니까 100대, 200대의 전화기를 1인 캠프 사무실에 두고서 한쪽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돌려박는 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당시 사무실에 전화 190대를 동원한 착신부대를 동원했던 것이 적발됐었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동연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명부를 박스채로 실어 넘겼다는 소위 박스떼기 의혹도 한번 불거졌었고 당시에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도용이 돼서 선거인단 중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사태가 있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 것이 또 왔다. 이 경선 참사에 대해서. 그것뿐 아니고 한 번 더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박주선 의원이죠. 아마도 제 기억에. 광주에서 경선하면서 선거인단을 등록하는데 정말로 대범하게 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리 선거인단 투표를 등록을 하게 했고 그 자리에 선관위에서 제보를 받고 들이닥쳤고 그 책임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희 의원 얘기했는데 이정희 의원은 당선이 됐다가 그 문제가 선거법 위반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아마 지금 김진영 의원도 저한테 얘기하신 게 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시는 의미일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별것 아니라고 축제라고 저분들은 제가 지금 보면은 아무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는 과정에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는 아주 그릇된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더 이번에 중요한 이유는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과정에서 결과까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안심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은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기면은 된다. 우리가 뭐 하는 일에 이런 정도의 문제, 큰 문제 없다고 하는 식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몇 사람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부터 철저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야 하고 발본색원에서 국민의 의심 전혀 없이 치르겠다고 선언해야 하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정희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과정에서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결과까지 불거졌었던 얘기죠. 후보였군요. 당선 아니고. 이게 근데 궁금한 게 말입니다. 이 칼럼. 이걸 현장을 투표했어요. 그래서 투표함을 박스채로 초기에는 오픈하지 말자. 개봉하지 말고 우리 잘 보관해 두었다가 ARS 경선 결과를 발표할 때 합산을 해서 그때 개봉을 해서 공개하자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는데 당 내부에서 어찌된 연유인지 박스 보관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이 투표함 자체가 뭐 아예 뒤바뀐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함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 그거 자체를 믿지 못해서 미리 한번 열어보고 다시 봉인해 두자. 이 과정이 물론 내부적으로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 자체는 굉장히 좀 미개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 정도도 관리를 못하나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런 인식이 들었고요. 결국은 어쨌든 그 또 참관인 자체가 1000명이라는 것은 본인들도 시인했지만 이미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이렇게 참관인도 많이 둔 거고 그렇죠. 함 보관도 좀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개봉해버리자 이런 겁니까? 이 10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현장 투표가 250개였기 때문에 거기 후보들 4명이 각자 이제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된 겁니다. 무조건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공정하게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만 해도 1000명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출되는 그런 사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변수들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했을 적에 어떤 공정성, 저런 방법을 했을 때 공정성, 나름 고민의 결과라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믿고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다가 ARS 결과 발표할 때 그때 같이 합선해서 했더라면 아름다운 경선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군요.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가 미래 주자들의 어떤 생각들, 행태들에 대해서 저런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걸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 한마디로 뭐 공정성,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룰을 좀 지키자 이런 게 우리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드러난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말 대표적인 나라를 이끌 그 지지도가 좀 가장 높은 주자의 생각이 공정성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 기회에 차제 이런 선거 경선 관리도 좀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게 어떨까? 각 당의 선거 관리도. 지금 어제도 뭐 우리 얘기했지만 국민의당도 지금 경선 과정 좀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정하게 되겠냐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된다. 네, 예.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저런 경선 결과에서 주요 정당만큼은 좀 선관위에서 선거 공영제라고 할까요? 제가 잘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식으로 진짜 기본적인 룰조차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본선에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선관위에 원래 하거든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윤 실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가 아프다. 우리 당도 현장 투표가 80%인데 후보들이 버스를 동원하거나 점심이라도 제공하면 아름다운 경선 안 될 건 아니냐. 남의 당 얘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너무 유리한 쪽으로 룰이 만들어졌다 이런 시비가 있는데 저쪽은 그 후발주자가 하자는 대로 너무 따라간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거기는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틀 자체도 그렇고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참 이게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할 거 없이 참 안 좋은 건데 이 선거판에서는 정말로 편법에 대한 머리들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이상합니까? 버스로 동원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승용차로 카풀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그 제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 뭐 4인 1조, 5인 1조 이런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헌문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투개표 같은 건 선관위에 많이 위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선관위도 미리 말했던 게 시간이 짧잖아요. 3월 28일까지 완료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받아준다라고 했는데 모든 정당이 3월 28일까지 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왜 3월 28일이냐 하면은 5월 9일에 대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고 우리는 대선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됐는데 참 이게 어제 이제 참 답답해요.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그나마 상황이 좋은 당이나 나쁜 당이나 이런 식이니까 다 까먹는 거고 또 사실은 이 결과 나오고 나면 또 이건 덮고 가거든요. 실은 그거를 뭐 결과 나왔는데 이걸 뒤엎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덮고 가기 때문에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거 불복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민주당의 현장 투표 결과 누출 파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당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할지 그 여부에 촉각을 좀 곤두세워 보겠습니다.